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명태균 면회 뒷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번째 창원을 다녀오신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야, 그 와중에 또 저 창원을 4번째 다녀오시고 금요일 날 다녀오신 거죠? 예. 의원님 야위셨어요. 예, 야였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 일하시느라고 단식도 안 하시는데 단식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단식할 사이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여간 지금 벌써 몇 번째 거부권 행사죠?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목? 최상목도 그렇고 명태균 특검법은 언제쯤 되는 걸까요? 계속 이게 반복이어가지고 재결 들어갑니까? 재결해야죠. 재결해야 되는데 특검법은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예, 특검의 역사라는 게 일종의 수사로서 놓고 보면 최종적인 안전판이랄까. 네. 모두 수사 절차도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도 끝이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특검은 주장하게 되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우리 역사였고, 결국 김건희 특검을 여권에서 뭐 용산부터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탄핵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의 원인이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 소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타짜꾼이 꽂혔다라고 본다면 명태균 특검은 여권 전체에 대한 그리고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인물로 치면 명태균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과거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 그 전에 이렇게 4차례의 선거에 다 관여가 돼 있는 여권 전체에 대한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자백을 했죠. 보수 개멸법이라고. 네. 보수 개멸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백에 가까운 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마치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다가 내란이 되고 스스로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는 옥새를 스스로 찾듯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지난 금요일 명태균 씨 만났을 때 이제는 국회에 나오겠다고 합니까? 제가 이제 그때 명태균 씨 30분 동안 특별 면회하고 나서 꼭 코스대로 남 변호사, 남상건 변호사를 만났고, 이번에는 명태균 씨 부인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태영 변호사죠? 네. 또 같이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종합 완결판 같은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물론 제가 4번째 이렇게 방문한 것은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또는 남상건 변호사나 여 변호사를 통해 여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드릴 때가 온 거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 진술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을만한지, 허풍은 아닌지, 사기꾼은 아닌지, 또는 본인이 억울해하듯이 억울한 면이 있는지, 그리고 여권 전체에 대한 도대체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남상건 변호사와 여태영 변호사 또 부인 말을 전체 종합해 보면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됐다. 말을 하려고 한다. 한 그런 결론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국민 앞에 설 때가 되었다. 네. 그러면 그 기일이 잡히면 국회로 옵니까? 아니면은 법사위가 내려갑니까? 남상건 변호사, 여태영 변호사 두 분은 공이 법사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당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 여당도 와라. 왜냐고요? 왜냐하면 여당 법사위원 중에도 그 리스트에 한 명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당 하니까. 여당 법사위원 중에도 명태균 리스트 관련자가 있다. 오마나. 그러니 여당도 꼭 같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날 불참하시는 분이 해당자시겠네요. 지금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죠. 아, 실수할 뻔했습니다. 예.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기일을 잡아서 내려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은 탄핵과 파면 네, 집중해야 되는 주고 네. 이제 파면이 저는 8대 0으로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 뒤에는 바로 이제 대선 국민이 시작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언젠가 2016년 대선에도 2017년 대선에도 2017년, 예. 2017년 5월 대선도 거의 한 달 전까지 법사위가 운영이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예.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네.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별건으로 대통령 선거 별건으로 국회 법사위는 창원에 가서 명태균 증인을 앉혀놓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네. 저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니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그 창원 다녀오시자마자 그 준비되면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홍준표 시장 아들 친구 A 씨가 명태균 씨한테 2022년 4월 19일 보낸 카톡 메시지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거죠. 대통령실 황정호 행정관 얘기도 두 개가 나왔다. 각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저 빨간 네. 저 분홍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이 소위 황금폰의 포렌식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포렌식 결과가 아마 공개된 건 처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남상근 변호사가 저런 메시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용휘라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절친, 네. 그리고 나중에 대구시 공무원도 했고 본인이 그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뭐 얽혀 있다는 얘기도 대충 인정한. 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황금폰에 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다,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수사가 급진전됐죠. 명태균 씨 표현에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네. 다 정리했다, 기소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홍준표, 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예. 그랬고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10배다. 오세훈 시장이 10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황금폰에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것이 있느냐라는 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못 보셨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말만 그랬지. 예. 근데 저걸 이제 꺼낸 남상권 변호사가 예. 보여준 거죠. 준 겁니다, 저한테 전송을 해서. 네.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대구 달서갑 예. 당원 명부를 준다는 것이고 네. 동별로 분류해서 준다는 거고 예. 앞으로 또 더 많은 내용을 시당의 사무국장과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는 명태균 씨를 향한 얘기고요. 사장님 일단 대구 최영희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달서구 갑 책임 당원 명부를 보낸 거예요. 여론조사용으로. 그리고 동 단위까지 나눠진 것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게 줄대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대구시를 관할하는 예. 국민의힘 예. 시당 사무국장인 시당 그렇게 사무국장.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체 대구시 파일을 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다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나는 명태균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이게 해명이 말이 됩니까? 명태균 씨 얘기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지금. 예, 지금 예, 조용하지. 홍준표 시장 다시 조용해졌다. 예, 다시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저희 장관님, 저보고 장관님이라고. 장관님. 오세훈도 치고 홍준표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치게 돼 있는데 그럼 저 정신병자로 몰지 않겠습니까? 저를. 예. 그렇게 하면 여권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그걸 걱정한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명태균 여권에 씨가 남아날 사람이 없다. 명태균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아마 홍준표 시장은 검찰이 수사 못할 거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만 꽂혀 있어서 네. 그러면 묵힌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또 뭐 검찰이 지휘를 해서 경찰에게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뭐 이런 건데 뭐 명태균 씨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건 그냥 방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한테 USB가 건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 관련해서 대통령실 황정호 행정관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한테 USB가 전달된 경위는 김 기자가 창원을 내려옵니다. 네. 창원을 내려와서 이틀간 두 번 명태균 씨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네. 거기서 이제 설득을 했겠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USB를 김 기자한테 줬다.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김 기자가 용산에 보냈다는 얘기냐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용산에 줬다는 얘기냐 아니면 용산이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냐 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30분밖에 못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정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되었든 김 기자 얘기를 하면서 김 기자의 워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워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명태균 씨는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산에 확인시켜 주었다. 예. 이게 이제 김 기자의 워딩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 김모 기자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서 용산에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뭐 연락을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 기자의 워딩이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남상권 변호사, 여태영 변호사를 만난 그걸로서는 그러면서 황정호 행정관이 중요하다. 황정호 행정관을 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명태균 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남상권, 여태영 두 분 변호사 하고 이제 그 명태균 씨 부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황정호 행정관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USB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황정호 행정관을 명태균 씨가 잘 압니다. 예. 황정호 행정관 알죠? 그 유명한 황 사장 아들. 황 사장 아들 삼부토건 계열사인가 무슨 뭐 협력업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카메라가 따라 들어갈 때 목도리미를 잡고서 그냥 밀어넣은 그 친구입니다. 두 분 변호사와 명태균 씨 부인은 황정호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 USB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조금 다릅니다. 진술이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조금 복잡한 느낌.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김 기자 본인 얘기하듯이 자기는 용산에 알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나 두 분 변호사의 얘기는 황정호 행정관하고 명태균 씨는 가까운 사이였고 당연히 명태균 씨의 그 위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황정호 행정관을 불쑥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황정호 행정관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그 USB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용산이 알게 됐고 여태영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결국 그 USB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구나. 왜 자기가 말을 했어도 그 말의 근거들이 녹취 형태로 녹음 파일 형태로 남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소위 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녹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즉 실체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세 번째 만났을 때인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비상계엄의 원인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쫄아서 황금번에 쫄아서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뒤에 왜 조선일보 폐간 얘기가 나왔냐 자기 때문이다 명태균 자기 때문이다에 그것은 최초 이 USB를 결국은 자기 구명용으로 준 거잖아요. 조선일보에. 그것을 시작돼 가지고 결국 용산이
이 USB에 들어있는 소위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용산이 알게 됐고 그러면 그것을 막는 방법은 쿠데타밖에는 내란밖에는 없었다라는 추론이 논리가, 가능한 거죠. 예. 실체. 이게 제일 설득력이 있는 어느 정도 베일이 좀 그렇죠. 벗겨졌습니까? 예, 퍼즐이 대체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USB를. 그렇게 추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중간중간 취재했더니 실제로 이 USB가 5개로 예.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0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네, 똑같은 내용이 이제 10개가 있는 복사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비교적 꼼꼼하고 촘촘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49제 지냈는데 죽었다고 연불하는 격이다. 명태균 대표가 의원님께 하신 말씀이라고. 비유가 대단하죠. 그거 전에 네. 이거 까먹지 않도록 좀 살려놓으시고요. 예.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네. 그게 여당과 야당과 여당이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여론조사로 승부가 나고 순위가 바뀌고 그런 거 아니다. 원래 각 섹터 이 분야별로 네. 거기에 친화적인 정치인들이 있는 거다. 네. 어느 쪽을 더 룰 세팅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그것을 내가 알 뿐이다. 그걸 알 뿐이다. 그럼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예. 아니 돈과 관련된 거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의 결과로 돈을 줬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민주당의 대선 지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선이. 예, 그 얘기는 첫 번째부터. 근데 명태균 씨는 원래 제가 들어갈 때부터 나는 좌파 싫어해. 뭐 이렇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니네들 싫어해.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게 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듯이 명태균 씨 부인. 네. 부인과의 신뢰 관계가 이제 네. 생긴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명태균 씨가 억울한 면이 있는 거고 그 억울하다는 얘기는 황금폰이 아니었으면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지금 피해자가 정확하게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소돼 가지고 특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속 기소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제1회 공판기일도 지금 못 열고 있어요. 제1회 재판도 못 열고 있어요. 보석 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입니다. 추가 기소권이 없으면 앞으로 2달 내에 석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래나 저래나. 그렇죠. 그만큼 이 기소된 것만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죄질이나 소위 범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중하지 않아요. 근데 과도하게 소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될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겁니다. 저도 이제 비유에 비슷해. 거의 명태균 대표. 네, 그게 황금폰이에요. 네. 자,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있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49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는데 보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도 그랬고 이번에도 명확하게 또 봐야 되겠습니다. 딜이 안 되었겠지. 딜이 안 되었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보도를 해도 되겠냐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그 남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태균 씨 얘기가 49제 지냈는데 한참 됐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49제까지 지냈는데 이제 죽어서 연불하는 격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됐잖아요. 네. 아무도 예측 못한 거잖아요. 명의든 조선일보든 그 기자든. 그리고 명은 구속이 됐죠. 네. 근데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그냥 보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조건이 붙은 USB를 입수를 했다 하더라도 네. 이미 비상계엄으로 이미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공익적인 차원이 너무 크잖아요. 네. 비상계엄이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도 조선일보도 다 쥐고 있잖아요. 쥐고 있잖아요. 네. 예. 쥐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없어서 못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 답이 네. 49주까지 다 지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연부를 하는 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까 그 표현 딜이 잘 안 되었겠지. 딜이 잘 안 되었겠지. 이게 답이네요. 딜이 잘 안 되었겠지.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예.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폐간을 시키겠다고 나선 김건희 씨 측 사이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명태균 씨 워딩이 그래요. 예, 이게 저희 얘기가 아니라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회째, 4회째 면회 똑같은 이 패턴.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죠. 예. 똑같은 패턴이었고 예. 심지어 김 기자는 뭐 같이 동행해서 명태균 씨 고향인가? 그게 창녕인가? 경남. 창녕이에요. 예. 창녕인데 거기에 절친이 있답니다. 명태균 씨 절친이. 예. 뭐 거기도 함께 가고 예. 꽤 그 기자분하고 신뢰관계도 꽤 쌓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뒤에 소위 세상이 난리가 난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보도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네, 많이 이상하죠. 네, 많이 이상하고 전례에 비추어도 조선일보답지도 않습니다. 예, 썼어요. 상업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일단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을.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 딜이 안 되었겠지. 그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예, 이 말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딜의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것은 명태균 씨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답을 해야 돼요. 네. 이제는 답을 해야 된다. 조선일보가 뭉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가 또 이번에는 부인께서 네. 꼭 또 오셔야 됩니다. 또 의원님을 꼭 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또 가겠습니다. 정말로 몸이 힘들지만 꼭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됐다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번에는 의원님 혼자 가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장소변 법사위가 다 가야 되는. 예. 네. 이제 이런 좀 정리해서 우리 뭐 정청래 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다. 그건 그냥 날개짓에 불과해요. 날개짓에 불과하다. 의원님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명태균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최상목 씨가 뭘 알겠어요. 수사에 대해서. 그렇죠. 뭐 알기나 알고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빙의 느낌이 드는데 지금 명태균 대표가 자주 쓴 뭐 알기는 알아요.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알 수 없는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언제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은 언제 잡히는 걸까요? 그래도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고 법률가로 평생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헌법재판 사정에 밝지 않으실까요? 제2회 변론 준비기일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고 그 전에 준비기일이라는 게 2번 있었어요. 네. 이 준비기일 동안에 정형식 재판관이 했던 11째 철회와 관련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다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심지어 정형식 재판관이 유도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일종의 정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국회 가서 다시 재의결을 받아와지 않았으니까 각하다라고 하는 주장. 제 법사위니까 우리 유상범 간사나 장동혁 의원 소위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각하설이 근건데 이미 기초가 틀려버렸죠. 그렇게나 믿는 정형식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네.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감사원에 대해서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네.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네 번째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해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기각됐죠. 예. 기각됐지만 그 이유를 보면 분명합니다. 즉 이 4가지 사유를 잘 헌법재판소에서 썼던 그 결정문의 워딩들을 보면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나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근데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버렸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발한 게 아니고 헌법 수호 책무의 과정에서 일종의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예방적으로 추궁하는 정당한 탄핵 소추 의결이었다.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채용 비리를 무슨 이유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소위 직무감찰하는 것은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네. 이거는 위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군경을 다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 부정선거 팩트체크 차원에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예. 그래서 이 4가지에 이미 8대0 전원일치의 다 의견들이 이 3가지 결정과 정영식 재판관의 정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윤석열 파면에 대한 8대0 전원일치의 결론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애간장을 태울까? 5가지 쟁점을 정리했는데 1, 2, 3, 4는 분명해요. 1. 계엄 요건, 네. 2. 포고령, 3. 국회 침탈, 4. 선관위 침탈, 5. 체포조 운영.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체포조 운영? 체포조. 예. 정치인과 법관 체포조. 예, 예. 그 운영했 방첩사령관. 예, 했었잖아요. 예, 홍장원 네, 1차장. 1차장에. 홍장원 1차장을 2번 불렀습니다. 맞아요. 증인으로서. 예. 이례적이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소위 윤석열을 내란죄로 형사 처벌할 때 법원에서 예. 처벌할 때 가장 죄질이 나쁜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노상원 수첩하고 대비해 보세요. 어우, 끔찍합니다. 예. 이것은 양형의 윤석열에 대한 유죄 양형의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5번 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예. 의원님 제 판단. 경험상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변수는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네. 우원식 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명의 한덕수 총리의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이후에 예. 저 최상목 대행이 2명은 임명하고 1명을 마건혁 재판을 그렇죠. 임명하지 않은 요 행위에 대해서 예. 요 행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예. 1명 임명하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누가?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이. 예. 따라서 이 헌재 구성권이라는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은 대통령 권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 권한이다. 예. 예. 근데 1명 침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상목이에요. 최상목. 3명 침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덕수. 한덕수입니다. 예. 한덕수의 3명 불임명 자체가 우리가 탄핵소추 의결의 핵심적인 이유죠. 예. 불임명 자체가 위헌 위법한 행위인 것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한 꼴입니다. 그럼 파면시킬 것인가? 예. 파면할 거예요? 이 문제에 저는 고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왜? 예. 왜 윤석열 파면 한덕수 파면 뭐 쾌도 남마로 해버려야지. 그거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예. 분들의 보통적인 어떤 법상식이고 감정? 법감정이고 예. 법감정이고 예. 헌재의 구성은 예. 보수적인 분들, 중도적인 분들, 예. 진보적인 분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죠. 예. 전체로 놓고 보면 진보 재판관이 더 적습니다. 적습니다. 대체로 네. 예. 중도적인 재판관이 몇 분 있지만 그래 놓고 볼 때 이분들이 과연 쾌도난만식으로 연이어서 네. 파면하는 이런 결정에 대한 신중한 네.
그러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다 정리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네. 느닷없이 석방이 됐어요. 그렇죠. 느닷없이 예. 법원에 의해서. 예. 그리고 석방 지휘가 됐습니다. 석방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탄핵소추 기각될 거다. 맞아요. 각하될 거다. 근거로 삼잖아요. 예. 기각되고 각하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윤석열은 구속만 됐지 공수처든 검찰이든 조사받은 게 없어요. 제대로. 예. 조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어요. 단 1g도 영향을 미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법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감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진보를 사랑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아닌 아스팔트 극우파들의 법감정이 있죠. 그분들도 국민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적어도 20% 내지 30%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분열되는 거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고 이제 뭐 4일이든 뭐 14일이든 뭐 17일이든 했는데 다 틀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18일 내일은 박성재니까 변론기일이니까 19, 20, 21일 이 수목금 네. 3일 상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사건하고 연계해서 26일 이후에 할 거다. 그렇지는 28일 날 할 거다. 만약 그런 정치적 고려를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 정말로 주문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진 되면 않- 주문을 걱정해야 될 지경이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을 거다. 라는 의원님의 기대신 건데요. 확신입니다. 아, 확신이세요? 네, 그렇진 않다라는 확신 100%. 이것은 제가 주말 일요일 상관에 윤석열 파면 사건 탄핵 사건의 준비 기일부터 변론 기일까지 그리고 여러 결정들이 있었던 것을 다 분석한 이후의 결과고 분더러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만. 예. 그냥 지금은 정말로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니까요. 예. 예. 자그마한 날개짓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님께서 확신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100% 이러니까 고개 끄덕이셨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3월 26일 이후에 한다는 것은 그 불가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20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3월 26일이든 뭐 그 뒤든 할 수도 있어요. 전혀 1% 2%란 뭐 0%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물으신 질문 취지는 이재명 대표 선고와 연계해서 기일을 잡는다. 선고기를 잡는다. 그건 아니다는 그건 얘기죠. 아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다시 정리하면 네. 5개 쟁점 사항 네.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특히 정영식 재판관께서 스스로 정리한 5개 쟁점 사항 중에 그 중에 제가 볼 때 2개 정도만 인정이 돼도 네. 파면입니다. 그랬을 때 4개 전부 네. 혹은 5개 전부 네. 4개 아니면 5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취합해서 취사 선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조서는 없지만 기타의 사령관들과 김용현에 대한 검찰 조서 등이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나왔거든요. 네. 그것을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판결문을 쓰는데 결정문을 쓰는데 그거를 취사 선택할 건지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결론 네.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고 그다음에 별개의 의견 혹은 보충 의견 네. 별개의 의견 8대0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예. 반대 의견은 없는 겁니다. 반대 의견 없고 8대0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 마치 세월호 때 보충 의견 2분이 계셨듯이 네네네. 보충 의견 더 뭐 나쁜 구조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4개를 탄핵 사유로 삼고 파면으로 한다면 5번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100% 사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또는 별개 의견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 별개 의견을 아주 세밀하게 쓰는 예. 재판관이 있다면 아직 선고하기는 이른 거죠.
그걸 또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얘기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네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대선 관리, 대선 지휘는 누가 할 거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덕수 탄핵 문제가 연루가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체제로 대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컴백한 한덕수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할 거냐. 이를테면 파면이 됐는데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신 다시 한덕수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이 문제 때문에 길이 길어진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선 기자의 촉이죠. 네? 장윤선 기자의 다운 정치 대기자 다운. 아니 대기 중입니다. 예. 그러나 법사위 간사 민주당의 수권정당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박범계로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윤선 대기자는 훌륭합니다. 뭐 무슨 말도 안 되게 아니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이상한 얘기를 답할 수 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사부려튼튼 우리가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는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막판에 고구마가 확 그걸 다 들어오는.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럼 그 뭐가 도움이 됩니까? 8명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기자로서는 우리 장현선 앵커가 지적하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아니 뭐 그래. 저 보내주세요. 네, 이제 가셔야 됩니다. 네. 참 그 답답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에서 고생하신 지가 이제 10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는 광고를 좀 충실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박범계 의원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먼저 자리를 뜨시고요. 광고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사로마 레스트풀 에어코일 매트리스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그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에어코일이라는 건데요.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리고 잠자리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척추 라인을 그대로 받쳐주는 차원이 다른 탄탄함인데 눌러보는데 정말 탄탄하네요. 편안한 허리를 위한 까사로마 레스트풀 에어코일 매트리스입니다. 스프링도 메모리폼도 아닌 에어코일이라는 것인데요. 이 까사로마의 에어코일은 아기 젖병에서 사용하는 POE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통기성이 뛰어나서 땀이 차지 않고 탄탄한 지지력으로 척추 라인을 균형 있게 유지해 드립니다. 접착체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로 더욱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리스 되겠습니다. 지금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매트리스 교체에 큰 부담이 되셨다면 까사로마 매트리스 이것은 토포처럼도 활용이 가능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강한 잠자리를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느냐?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구매 링크를 통해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요거 잠깐 저 카메라 잡아주실 수 있나요? 잡기 어려운가요? 네. 예. 저를 좀 잡아주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훅 들어오셨네. 요겁니다. 요거. 예, 요게 바로 그 에어코일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여기에 놓으면 어떤 감촉이 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광고 보시고 그리고 저희 계속 그 신장남매 여러분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